이항영의 월가을자 함께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좀 인사이트 살펴볼까요? 네네. 간의 최대 폭의 반등, 이 다우지수 기준이고요. 뭐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1년 아니면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하고, 오늘 오른 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만큼 좀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상승폭을 보면요. 네, 그러니까요. 주시장이 엄청나게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움직임이 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 12%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거의 5년 만, 그리고 나스닥도 거의 뭐 10몇 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이제 뭐 관심 있으시건 없으시건 다들 아는 거 아니었습니까? 4월 9일부터 상호 관세가 전격적으로 시행되고 10% 기본요금, 우리나라 25%, 뭐 베트남 50몇 % 해갖고 쭉 순서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개장하고 직후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SNS 날린 거죠. 그래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매수하기 진짜 좋은 시기다 하면서 뒤에 DJT란 말을 썼습니다. DJT란 건 자기 이름이거든요. 자기 이름 딱 쓰고 도널드 주니어 트럼프거든요. DJT란 말이. 그러면서 진짜 지금 주식하기 진짜 좋은 시기예요. 딱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네. 그다음에 이제 시행된 이유죠. 그런 상호 관세가 시작한 지 정확하게 13시간 18분 만에. 미국 동부 시간으로 1시 18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2시 18분에 딱 또 하나의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동안에 수많은 국가들이 협상하려고 와서 좋은 자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권한대행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몇십 번 통화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런 사람 포함해서 다 이제 좋은 자세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너그럽게 협상을 해준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중국은 아직까지 이렇게 말 안 듣고 있으니 중국만은 거기다 25% 덧붙여서 124%로 관세를 하고 나서 125% 관세를 하는 대신에 다른 모든 나라는 추가적으로 하는 건 없애주고 10% 기본 관세만 매기고 그걸 90일 동안 또 유예해주겠다는 얘기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CNBC에서 처음에 보도가 났었습니다. 90일 동안 유예했을 때 뭐 가짜 뉴스를 했었는데 그랬었죠.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닌지 모르겠으나 90일 동안 유예가 일단 발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이 그때부터 이제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다우지수가 350포인트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쭉 올라가고 거의 오늘 3,000포인트, 2,950포인트가 오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동성 지수는 아시다시피 변동성 지수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많이 움직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엄청난 움직임이 보이면서 33포인트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안 움직이면 떨어지는 거고 위아래 등락이 크면 이런 건데 여튼 33포인트라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끝난 것이겠느냐? 저는 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90일 달에 유예가 생겼는데 문제는 90일이라고 생겼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또 다른 말을 할지 그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긴장감은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여차하면 지금 S&P 기준도 베어마켓에서 들어갈 뻔했던 것들이 조금은 지금 버티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CFRS의 리서치의 경우에는 이로 인해 적어도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바닥이 쳤다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겠고요. 어떤 빅테크가 몰려있는 매그7 주식은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매그7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올라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저께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언제 급락했던 날이요. S&P 500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불과 13개가 올라갔습니다. 그저께요. 오늘 같은 경우는 딱 9개가 떨어졌습니다. 9개가 떨어지고 491개가 오늘 올라간 날이다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 종목의 히트맵만 보시면 딱 그림 보시면 전부 다 초록색으로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늘은 뭐 다 폭등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굳이 오늘 특징자로 본다 그러면 전 엔비디아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는 사실 어저께 그저께 보면 모처럼 이제 캐시우드가 엔비디아를 다시 사기 시작했던 게 큰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일부러 소개를 안 해드렸습니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해드렸는데 오늘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NPR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NPR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비영리 기관으로 미국에서 어떤 라디오 뉴스라고 보시면 공영 라디오 뉴스라는 곳인데요. 그쪽에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지난주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과 별장에 가서 만났다는 겁니다. 마라라고 해서 만났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마라라고 해서 지난주에 갔던 이유는 리브 토너노먼트에 가서 골프 대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골프도 치고 거기 이제 골프 디너도 하고 그랬다는 건데 언제 만났는지 모르지만 젠슨 왕이랑 만난 겁니다. 뭐 혼자 만나는지 따로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뭐 하소연했겠죠. 중국에 이거 뭐 수출하는데 못 해갖고 우리
엔비디아에 투자한 사람 손해 드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얘기했던 H20을 이제 이거 중국 수출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건데 이걸 이제 슬쩍 빼준 겁니다. 지금은 너 수출해야지 해준 거예요. 그런 소식이 나오니까 오늘 또 주가가 2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융시장의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가 금리 같은 건 많이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그 강보합이었는데 근데 천만다행인 것은 어저께 우리나라 달러 원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달러가 워낙 상당히 좀 진정되면서 오늘 다시 1,440원대까지 훅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값도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좀 반등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비트코인 오늘도 나름 또 반등할 수 있었던 것도 오늘 하루의 특징이었습니다. 어떤 변동성이 아주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그런 시장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아침마다 이 변동성 확인하고 막 어지럽죠. 근데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개장 직후에 지금 매수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댓글에는 트럼프 주변 사람들은 전 돈 벌기 쉽네요. 뭐 이러는데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정말 트럼프답다 세계를 쥐락펴락 하는군요. 예,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마켓워치에서 보도했습니다. 이 시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 오늘 미국 우량주들 종목들이 오르는 것을 보고 마치 이제 국내 테마주들 움직이는 것 같이 움직여서 이게 맞나 싶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좀 구별해 주시죠. 그 말씀 전에 아까 트럼프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 댓글에 나왔다니까 말씀드리면 트럼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돈을 벌기 좋겠죠. 만약 트럼프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얘기해서 주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돈을 벌기 쉬울 텐데 제가 아는 나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2주 전에 상무장관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른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왜 1시 18분에 썼느냐. 1시 17분에 생각을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 전에 얘기했다 그러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고 싶다라고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 전해드렸고요. 그러네요. 변동시기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또 나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기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변동성이 큰 주시장이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가들이 저점을 노리는 걸 하고 이거 마지막 남은 또 현금 쌓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마켓워치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5가지, 4-5가지를 해놨습니다.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장기적인 확신이 있다면 주가는 저렴하게 계속 매수하면 된다. 또 일시불보다 하는 것보다는 늘 말씀드린 분할 매수, DCA, 적립식 분할 매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은 언제라도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겠고요. 또 하나 하락 시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여유가 있으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또 하나 기업의 펀더멘탈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사실 무차별적으로 떨어졌는데요. 저희도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관점에서 주식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를 워낙 기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설명드린 걸 참고해서 본인에 맞는 옷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쪽은 더불어 같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관세를 하더라도 영향이 없는 것들도 꽤 있거든요. 쉽게 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트럼프가 하는 모든 사업은 거의 관세랑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골프, 리조트, 뭐 호텔, 카지노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네. 관세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관세랑 영향이 있고 없고 AI 주식에도 마찬가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라는 의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5번째는 관세 영향을 덜 받는 기술을 주목하라.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린 건데 같은 AI나 뭐 이런 거 하더라도 좀 관세 영향을 덜 받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반대로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조금 진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해서는 안 될 것 첫 번째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반등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그러니까 딱 오늘 같은 날입니다. 어저께 이틀 동안 떨어지면 엄청 우울하고 세상이 끝날 것 같이 봤다가 또 반대로 오늘 올라가면 이거 세상이 진짜 좋아졌다. 갑자기 트럼프 욕하다가도 야 트럼프가 진짜 우리 편이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단기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자금으로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가 그래서 한 달 후에, 2달 후에, 3달 후에 미국에서 보통 얘기할 때 단기적인 자금은 6개월에서 1년 안에 쓸 돈이 확정된 거는 단기 자금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단기 자금을 이용해서는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히려 레버리지라는 거는 이런 거 완전 반대되는 얘기죠. 세 번째, 미실현 손실이 있는 기술주는 패닉셀 하지 말라. 물론 돈이 필요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패닉셀, 흥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술주나 이런 거 좋은 주식 갖고 있는 걸 갑자기 너무 걱정돼서 막 짜증난다, 스트레스 받는다 하는 그런 패닉셀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네 번째는 저도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시장의 바닥을 예측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의미 없는 얘기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좀 의미 있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이 방송에서 이런 일일 때마다 소개하는 글이 있는데 주가 급락 시기에 워렌 버핏의 조언입니다. 이거는 이분이 얘기를 이거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거의 20년 전부터 이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세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및 보유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투자 포트폴리오에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자주 여러분들 쉽게 해서 계좌를 열어보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상당히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미국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주식만 계속 보지 말고 첫 번째 슈퍼볼 광고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슈퍼볼 광고라는 게 상당히 재밌는 콘텐츠로 연결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올해도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2025년 슈퍼볼 광고 모음 보면 쫙 나옵니다. 기아 자동차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뭐 재미나는 시간을 가져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오래된 친한데 그동안 잘 못 만났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이랑 만나서 뭐 잡담 좀 하고 얘기하고 놀란 얘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제가 분이 됐고 나이 많아서 손자 손녀분들과 만나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아이스 해주고. 그래서 이 모든 거가 너무 한쪽에 몰입되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시간을 보내라. 이런 얘기로 워렌 버핏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측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아라. 트럼프의 내일은, 그러니까 내일의 그의 마음은 내 부인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니까. 예. 자, 그러면 전략면에서 좀 더 볼까요? 오늘 종목을 CNBC에서 이렇게 좀 보도를 했는데요. 함께 살펴보실까요? 전술적 반등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택티컬 리바운드라고 하네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런 종목들을 구성해 드립니다. 이럴 때 좀 관심 있는 것들, 관세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거, 퀄리티 있는 주식 뭐 등등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CNBC에서 한 건데 추린 거는 JP모건에서 선택한 거가 되겠는데요. 해당 종목들의 주가랑 상관없이 실적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실적 전망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이상 주가 좀 떨어져 있는 것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어떤 재료 측면에서 보면 큰 폭의 변동성,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모멘텀이 있는 것들을 뽑아놨습니다. 그런 종목을 한 10개 정도 뽑아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일라일리를 대표적인 종목으로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에 대표적인 주식인 팔로알토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력회사로 많이 될 에너지 관련 회사죠.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겠고요. 델타 테크놀로지도 비슷한 관점에서 JP모건이 선택한 주식이 되겠고요. 주가도 엄청나게 최근에 더 떨어졌는데요. 룰루레몬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페이팔 같은 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중에서 올해 한 3월까지만 하더라도 22일 연속 사상가 체크하면서 난리 났던 주식. 이번에 떨어질 때 물론 같이 한 30% 가까이 떨어진 주식입니다. 메타 플랫폼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그 매그세븐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것 중에서 그나마 상당히 관세랑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랑 이런 특히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물론 모르겠습니다. 레이반의 그런 글래스를 어느 나라에서 만든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제가 봤을 때 관세랑 상관이 일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관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관세 덜한 것들 이 시간에 살펴보는데 또 넷플릭스도 얘기하더라고요. 관세 덜하다고. 예, 오늘은 전술적인 반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살펴봤고요. 어제 좀 자동차를 매도하라라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오늘은 이 주식을 매도하라라는 의견이 있네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밸런스입니다. 캐터필러를 매도하라.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네, 캐터필러에 대해서도 이제 매도 의견이 나오겠습니다. 물론 올해 들어서 캐터필러는 반은 매수 의견, 투자 의견 올린 것도 있지만 그만큼 숫자로 매도 의견 투자 의견 내린 것도 있겠고 목표주가 올린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내린 것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관세 영향도 있겠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경기 상승세의 둔화를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 골드만삭스도 올해 리세션 가능성을 강력히 제시하고 있겠고요. 경제 성장률을 1% 이하로 막 내리고 막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공장도 새로 짓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그렇게 설마 되겠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캐터필러에 대해서 좀 부정적 의견도 꽤 많아지고 있다는 시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항영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